그리고 슈퍼노바 회원 그리고 노바스 회원 궁금하신 분들은 member.novarialinvest.com 이쪽에 가시면 됩니다. 오늘날 워런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에 연례총회가 있었고 그 연례총회 요약본을 우리 멤버님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경제는요 그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과 스티뮬러스 덕분이다 이런 얘기했고 또 지금까지 경제 정책이 괜찮았다. 그리고 현재 초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증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공포심을 심어주는 미디어들이 있고 또 어떤 공세들이 있는데 다 이거는 그 큰 회사들의 기업들의 그 소설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현재 보고 있다고 실수를 인정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애플에 관한 매도를 지난번에 했던 것 그것이 자신들의 가장 큰 실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항공주 매도에 관해서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항공주 매도하고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60% 이상 올랐어요. 60% 이상. 이런 와중에 다시 이제 매수 의사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에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것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언급을 좀 회피했습니다. 왜냐면 40만 명 화나게 하고 2명만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찰리 먼거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찰리 먼거가 비트코인 성공이 역겹다. 그리고 나 이거 정말 싫다. 그리고 문명의 이익에 인류 문명 이익에 반한다. 라는 얘기를 했고 강탈범, 납치범에게나 유용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약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찰리 먼거 이분이 말한 거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얘기한 거는 지금 이러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빈 후드는요 그 주식을 도박화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스펙 열풍 영원하지 않다. 2년 안에 뭔가를 사야 하다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자기 뒤통수에 총을 대고서 2년 안에 뭔가를 사라고 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펙에 대해서 킬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킬러. 예, 킬러스. 그래서 뭐 좋은 뜻은 아니고요. 예, 좀 좋지 않은 뜻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주식 초보자들한테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그 저거를 좀 해보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조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개별 종목 자체에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 ETF나 펀드 같은 걸 사용해 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즉 산업에 투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별 종목에 접근하는 그 방식들이 초보자들에겐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자기네들도 이제 힘들게 생각하는 부면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워런 버핏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주식이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요. 사실 크게 얘기해서 한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애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짠짠바리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가장 큰 일을 하고 있고요. 뒷심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뭐 흔히 말해서 둘 다 사실 다우에 속하면서 S&P에도 속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빵빵한 회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뭐 여러 가지 부면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비중에 있어서는 이분처럼 한 네 가지 정도의 큰 비중을 넣는 것, 탑4 정도, 탑5 혹은 탑5의 가장 큰 비중을 집어넣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분산 투자로 해야죠. 예,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걸 뭐냐면요. 그 매월 우리가 S&P 500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까 제목 커버 페이지에서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얼마나 올라가고 다운이 됐는지 먼슬리별로 구분했습니다. 이 통계는 1928년부터 21년의 통계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좋을 때는
많이 올라갔을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사실 12월 달이 가장 좋습니다. 언제나 12월 달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히스토리컬리 보면요. 디셈버가 최고다. 예, 디셈버가 최고다. 그리고 안 좋을 때는 그럼 어디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안 좋을 때는 언제인지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로 보는 거고요. 숫자로. 숫자. 그래서 몇 개가 올라갔고 몇 개가 다운이 됐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숫자로만 보면은 지금 이런 상태고요. 가장 안 좋을 때는 이때죠. 예, 9월입니다. 9월이 최악이라고 보면 돼요. 예, 9월이. 그래서 S&P는 언제나 늘 이런 식으로 월스트가 있었는데요. 히스토리컬리 september가 월스트고 그 다음이 오거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봤어요. 그 올라가는 그 지수가 움직이는 상승과 하락이 되는 퍼센트로 이제 봤습니다. 아까는 이제 숫자로 본 거고 개수로 본 거고 퍼센트로 봤더니 이렇게 보이죠. 예.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빠진 쪽으로만 보면 빠진 쪽으로 보면 5월 달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예. 빠진 쪽으로 보면. 즉 아까 이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넘버 개수고요. S&P 5 중에서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실제 이제 평균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5월, 10월. 개수로는 보세요. 개수로는 9월, 8월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퍼센테이지로만 평균을 내서 보면 이때가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도 안 좋아 보이죠. 5, 9, 10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계산해 봐야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5월 달이 정말 안 좋았구나.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5월 달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건 뭐냐? 아까는 그 위로 올라가는 것, 아래로 내려간 것을 전부 다 표시를 했고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숫자를 모두 다 합해서 평균을 냈어요. average percent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있었나 이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또 이런 식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을 때는 9월 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 좋은 달. 가장 좋은 달은 아까 12월 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에버리지 평균으로 보면 또 줄라이예요. 이거 또 웃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 좋을 때 여기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2월 달하고 5월 달이 좋지 않았고 9월 달이 좋지 않았다. 평균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S&P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가졌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틀린데 만약에 인덱스 펀드나 인덱스 ETF를 가지면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ETF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늘 보면은 ETF를 맹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디비던 관련된 ETF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평균 값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달에는 아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본인이 가진 종목을 가지고 잘 분석하는 게 좋고요. 그때 장세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리 september가 가장 worst고 그 다음에